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서동수 대리와 이번 시간 함께 얘기를 나눌 이슈들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리스크 축소입니다. 네, 자 그리스도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개혁안을 제출을 했고 프랑스의 도움을 좀 받았다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협상의 어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대두가 되고 있고 중국도 경기부양책 이제 하루 좀 늦긴 했습니다만 좀 먹혀 들어가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생각들도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리스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완화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크게 지금 보고 있었던 리스크 두 가지가 바로 그리스와 중국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3일 동안 국내 증시가 이러한 것들이 좀 좋은 뉴스플로우가 들어오면서 조금 반등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컸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중국 증시라든가 그리스에 대한 뉴스플로우를 계속 눈치 보는 시장이 계속 전개가 됐었는데요. 제가 리스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리스크가 축소됐다는 표현을 한 것은 축소가 됐다는 것이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외신을 통한 기사를 통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대 리스크가 축소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글쎄요, 증시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잠시 후에 조금 결론을 살펴보겠지만 일단 외신들 반응 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쪽 그리고 중국 쪽에선 정말 전례 없는 부양책이 또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제 낮까지만 하더라도 외신 쪽에서 그 중국의 부양책들이 너무 사사건건 모든 것을 관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비난을 하는 외신들의 보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5.8%에 이르는 좀 큰 상승으로 이어지자 이 나쁜 아주 안 좋았던 이 뉴스플로우 자체가 약간 좀 긍정적인 면들도 많이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블룸버그에 따르면 정책의 연속성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이런 의지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반영이 다시 되었다. 그제 제가 다른 블룸버그 뉴스에 따라서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IB 중에서 골드만삭스가 CSI 300 지수가 27%가 오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것들을 다시 회자를 하면서 개인 신용 만기 일정을 연장한다. 그리고 대주주 매도가 금지되고 그러니까 5% 이상 가진 분들요. 그리고 증시 안정기금이 좀 대규모로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민들의 부의 효과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공산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진핑, 리커창, 이 공산당 수뇌부들에 대한 정치적인 시험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상당히 큰 분노를 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힘을 써서 일각에서 이럽니다. 중소형주 그 반대 매매 나가는 것들 니네가 돈을 내서 사라고 시킨다 한들 얘네들이 말 듣겠느냐. 얘네 증권사가 돌았냐. 이렇게 저 제정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하고는 공산당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오더가 내려가면 분명히 수행을 해야 되고요. 네. 아니면은 거의 죽음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강력한 이런 정책이 나와서 시장을 다시 부양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로이터에 따르면 이제 그리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새로운 개혁안이 어제 날짜로 이제 자정 해석 제출이 됐었는데 유로존의 이제 증시가 이제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다. 독일 주요국이 한 2% 올랐는데 EU 정상회담이 이번 주 일요일 날 지난주 일요일과 똑같이 또 예정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정책의 연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시진핑 주석, 이 리커창 총리와 이제 시진핑 주석 지금 한 7년의 임기가 아직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책의 어떤 일관성 입장에서는 좀 크게 어떤 변동의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중국 증시의 어떤 흐름은 우리가 좀 계속했으면 가져가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일정 부분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주식 포션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를 좀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과 이제 그리스 쪽에 관련된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다른 제가 방송을 좀 보다가 왔는데 미국 증시 블랙 프라이데이에 30% 정도 빠졌다가
한 달 새 12%, 뭐 세 달 새 15% 올랐다라는 이용을 중국 증시에 대입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사실 어제부터 그 시나리오는 대입하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 한 달 동안 지나고 나서 30%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6% 오르는 이런 증시와 그 비교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좀 중국 증시는 저는 변동성은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되고 조금 살떨리는 부분들이 구간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증시에다가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쉽사리 반등했다고 해서 자르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업사이드 리스크가 계속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데 내 주식이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 굉장히 억울한 거거든요. 적어도 4,500포인트까지는 모든 증권사에서 뭐 매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하게 지금 좀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한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때쯤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10일 날 유로 정상회담이 일정이 고려가 돼 있어 어떤 수정안이 제출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분명히 예스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압도적인 노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의 사정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 잘 모르고요. 그 당 수뇌부들의 생각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금을 20%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단기 트레이딩을 주문했던 2, 3일 동안 포션을 늘려놨던 주식들은 한번 좀 정리를 하시면서 전체적 포트폴리오를 한 20% 정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정상회담 일정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도 또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또 숙제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 전략은 유효하고요. 리스크가 축소된 구간에서 어떤 단기 트레이딩은 유효하다는 전략 나오니까요. 또 중국 증시 앞서서 언급이 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들고 갈 만하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가지 악재, 리스크가 좀 축소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미국 이슈로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미국 펀더멘탈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페드의 지금 방향이 지금 어떻게 갈지 상당히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연준 좀 위원들마다 좀 내고 있는 의견들이 전부 다 제각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어떤 정도로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FOMC 내부 그리고 그 외국 다른 정책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지금 페드의 9월 금리 인상이 상당히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관측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어제 펀더멘탈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러한 것이 미국 증시 어제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큰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요 이유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던 고용 관련된 지표, 자블리스 클레임,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요. 이번에 29만 7천 건이 나오면서 물론 30만 건을 하회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조금 늘어났다는 데에서 상당히 조금 우려라기보다는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전월 보시면 28만 1천 건으로 알려졌던 것이 수정이 되면서 1,000건이 늘어난 28만 2천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민감하게 지금 좀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면 다음 그림 보시면 갑자기 이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던 이 그래프가 갑자기 또아리를 틀면서 뭔가 올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죠. 이러한 것들이 약간 좀 시장에 우려를 가져가고 있다. 2주밖에 안 남은 FOMC에다가 뭔가 호소를 하는 듯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7월 FOMC 회의가 또 이제 월 말에 열리게 되는데 이번 주였었죠. 어제 이제 FOMC 지난달 회의록이 발표가 됐는데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하지만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걸 보면 미국 펀더멘털 자체에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좀 살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계속 괜찮다고 하는데 남이 보기에는 그냥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로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좀 증가한 부분들이 있다. 자동차 공장들이 일시적으로 좀 셧다운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어쨌든 2월 이후에 최대치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조금 뭐 신경이 쓰이지만 평균치로 봤을 때는 아직 좀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를 앞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미국의 펀더멘탈 지표에 대해서 그 전반적으로 이제 의문을 가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뭐 세계 경제 성장률을 뭐 3.5%에서 3.3%로 내렸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미국의 물가, 고용, 임금 뭐 시원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지금 불확실하다 이거죠. 그래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고 임금이 꺾이고 소비가 꺾이는 달러 강세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달러 강세가 5% 진행이 되면 미국 GDP가 0.5%가 깎이게 되는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연초부터 달러 인덱스가 20%로 올랐습니다. 우리 1분기 미국 GDP 0%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이너스가 나왔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한 2달 전, 석 달 전부터 얘기를 했던 이 달러 강세,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이제 실적 발표에서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도 뭐 종목별 소식 좀 살펴봤다시피 펩시도 이번에 좀 실적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달러 강세 때문에 참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의 미국 경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좀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앞으로의 파급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 경제 뭐 금리 인상을 9월에 하느냐 마느냐 뭐 FOMC 28일 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머징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런 상당히 좀 반가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아직 뭐 금리 인상이 미뤄졌다는 게 확실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금리 인상이 만약에 되게 되면 또 약간 또 아웃플로우, 국내 증시에서 아웃플로우가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많이 빠졌습니다만 이러한 측면 때문에 12일 날 저거 정상회의하고 네. 그 다음 주에 또 20일을 바라보면서 22의 ELA 관련된 이런 블로우들 네. 그리고 또 28일 날 FOMC까지 이렇게 되면 이번 한 달은 굉장히 좀 변동성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현금 20% 전략은 꼭 가져가셔야 된다. FOMC와 그리스 그리고 중국 다 아직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수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현금 포션을 조금 더 유지해보자. 두 가지 이슈 전략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메리츠존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